양쪽 구석에 앉은 사람은 요래 힘들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양쪽에 충분한 여백을 주고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사 때려치고 싶으시죠? 잠시만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직장인의 창업친구 종이군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이랑 실무자들의 이야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프레젠테이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텐데요. 인터넷에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법이라고 검색했을 때 모두가 입을 모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3P입니다. 3P가 무엇인고 하면 장소, 청중, 목적에 맞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믿고 인터넷에 나오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시간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3P에 들어가는 각 항목별로 인터넷에 흔히 나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목차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3P, 장소입니다. 먼저 인터넷에 나오는 3P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요. 진행하는 장소나 환경, 좌석 배치 등에 따라서 효과나 반응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큰 스테이지일 수도 있고 야외일 수도 있고 작은 강의실이나 사무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장소를 체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미리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가장 중요한 PT들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 PT를 한다고 해보죠. 발표할 장소에 미리 들어가서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 PT라는 게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미리 공개하면 안 되기도 하고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경쟁 PT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PT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해보자면 호프집에서 술 먹다가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1분 만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소에 어울리도록 사이즈별로 디자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PT를 하나 만들면 정말 다양한 곳에 써야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 발표회 같은 곳에서도 쓰고 컨설팅 받을 때도 쓰고 영업할 때도 쓰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소에 맞는 PT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집중해서 들으세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PT를 만들면 됩니다. 딱 하나만 만들어서 스테이지에서도 쓰고 사무실에서도 쓰고 쫓겨난 테이블에서도 쓰고 포장마차에서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PT는 어떻게 만드냐? 먼저 예시 슬라이드 3장만 보시고 올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때요? 뭔가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상하 좌우 여백이 충분히 있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여백을 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상단의 여백은 스테이지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여백입니다. 스테이지에 가면 위쪽에 현수막이나 천 같은 것들이 치렁치렁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보면 꼭 PT 윗부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위쪽에 충분히 여백을 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여백은 중소형 강의실 같은 곳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여백입니다. 첫 번째 줄에 앉은 사람은 불편함이 없겠지만 만약에 첫 번째 줄에 머리가 큰 사람이 앉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뒷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여기로 봤다가 쫄로 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랫부분에 미리 충분한 여백을 주고 PT를 만드시면 됩니다. 좌우 양쪽의 여백은 강단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여백입니다. 강단도 시야를 장난 아니게 잡아먹습니다. 여기서도 중간에 앉은 사람은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양쪽 구석에 앉은 사람은 요래 힘들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양쪽에 충분한 여백을 주고 만드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만 따라 만드시면 위쪽에 현수막이 치렁치렁 걸려있고 첫 번째 줄에 머리 큰 사람이 앉아있고 양쪽에 강단까지 있는 완전 별로인 발표장에서도 웃으면서 편안하게 발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3P, 청중입니다. 먼저 인터넷에 나오는 3P의 청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요. 참여하는 청중들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호하는지 미리 알고 PT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중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그들에게 맞는 PT를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성공 여부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그건 불가능해요. 이번에도 경쟁 PT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심사위원은 랜덤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위원조차도 내가 누구를 심사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발표자가 어떻게 누가 나를 심사할지 미리 예상하고 PT를 만듭니까? 또 심사위원은 한 명이 아니죠. 모두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고 심지어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분인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경쟁 PT가 아니라 영업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제품을 구매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지식 수준의 격차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예상합니까? PT를 뭐 수백 개 만들 거 아니라면 청중에 대해서 예상하려고 하는 마음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청중에게 잘 맞는 PT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청중이든 이해와 설득이 쉬운 PT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반대로 해보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템을 청중들에게 쉽게 이해시킬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설득을 잘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이템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 어때요?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은 청중에 집중했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아이템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약 내 아이템이 내가 생각해도 청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템이라면 그 아이템은 아쉽지만 하면 안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어려운 걸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아이템을 이해해야 하나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고 설득이 쉽게 되는 아이템이라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힘들게 이해시켜야 하는 아이템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 어때요? 말로는 쉽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5손가락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테크트리를 올렸는데요. 그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쉽게 이해된 아이디어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3P, 목적입니다. 먼저 인터넷에 나오는 3P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PT의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하라고 하는데요. 설득이 목적인지, 정보 전달이 목적인지, 행동 요구가 목적인지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이것들 중에 하나만 설정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PT의 목적은 모두 다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보면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협상을 하고 구매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10분이라는 PT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야기해야 하는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의 기본 양식을 충실히 따라서 만드는 것이 완벽한 PT를 만드는데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이유는 프레젠테이션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보통 사람과 PT를 잘하는 사람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 보이는 양식에 맞춰서 그냥 채워넣기 식으로 작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업계획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PT를 잘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뼈대부터 만듭니다. 사업계획서의 뼈대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첫째, 당신의 고객은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나요? 둘째,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죠? 셋째, 사업을 성장시킬 로드맵을 그려봤나요? 넷째, 당신의 팀은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커리어를 가지고 있나요? 이 질문들을 한 줄 내외로 답변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의 뼈대입니다. 이렇게 뼈대를 먼저 세우고 살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세부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 내용도 뭔가 쉬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으시죠? 또 다른 영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쉽게 쓰는 방법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어때요? 오늘 이야기 드린 3P가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되셨나요? 오늘은 인터넷에 흔히 나오는 3P와 제가 경험으로 배운 3P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미래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앞으로 저만 따라오세요. 꼭 같이 갑시다.